아시다시피 용산공원은 근현대사의 질곡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크죠. 100만 평에 이르는 아주 큰 땅, 슈퍼라지 파크여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 변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아주 골칫덩어리의 그런 계획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종합개본 계획을 세울 때 특정한 어떤 완결된 시점을 목표로 하는 마스터 플랜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계획, 유연한 계획을 지향했습니다. 이게 용산공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보다는 단계별 계획, 페이징 플랜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용산공원은 공원만 계획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주변 둘러싸고 있는 도시 조직과 형태가 워낙 복잡해서 이 주변을 어떻게 잘 잇고 엮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한 성격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묶는다는 의미에서 초창기에는 연합공원, 유나이티드 파크스라는 그런 개념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방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열린 소통을 하고 국민 참여를 지향한다라는 게 가장 큰 지향점이자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본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에 국제 공모가 열려서 웨스테이시 당선작을 냈죠. 미래를 치유하는 공원이라는 주제로 당선작을 냈는데 정작 그 이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용산공원이 쫙 얼어붙었어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 또 정치권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9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미군이 평택 기지로 거의 다 이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나마 그동안은 주로 잘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많이 진행됐었는데 요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이 여러 방식으로 비교적 참여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식의 국민 참여단 활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점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난항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서울이라는 아주 비싼 땅값 비싼 자본주의 도시에 텅 빈 100만 평 가까운 빈 땅이다 보니까 온갖 도시의 열망 또 정치적인 욕망 이런 게 선거 때만 되면 들끓었습니다. 어떤 선거 때는 여기에 아파트를 분담 규모로 공급한다는 이런 주택 공급론이 힘을 얻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어떤 매표에 도움이 되죠. 그런 공간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졌던 그런 문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아파트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히 세일즈하는 용도로 많이 썼었기 때문에 사그라들긴 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그 난항이 예견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보기 드문 장기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짓고 빨리 만들고 끝내고 하는데 20-30년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개입해서 언제건 이 용산공원은 또다시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와 늘 감시와 소통, 열린 소통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산공원은 뭐 물론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계획이나 설계상의 특징이겠죠. 담아내고자 했던 것들이 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아주 오랜 장소성 이런 것들을 경관으로 랜스케이프로 다시 회복하고 재현하고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곡들을 치유하는 그런 설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공원 밖으로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은 크게 보면 남산부터 용산공원 그리고 다시 한강으로 이어지는 아주 큰 경관 생태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을 잘 이어서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둔 설계였고요. 또 하나는 경계부를 일반적인 공원처럼 딱 장벽으로 가로막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열어서 즉 유연한 경계를 통해서 주변 도시와 소통하고 이 공원의 영향이 도시로 잘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에게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 정의 그리고 여러 사회 소외층 그리고 약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즉 정의와 포용의 정신을 공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민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시민에게 전달되고 공감받고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순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라운드 테이블, 국민 참여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리고 많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임시 개방이나 활용하는 부지들이 있죠. 예, 지금 장교 숙소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반환된 부지 일부를 뭐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미군이 있었고 더 이전에는 일본군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청나라 군대가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말에는 몽고군이 있었습니다. 늘 이 땅은 서울의 가운데에 있지만 서울이 아니었다. 외국에게 점유되고 점령당했던 그런 땅이잖아요.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본격적인 조성 전에 많이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00년 말쯤에 그 설문조사를 2000명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용산공원은 차치하고 이곳에 용산기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20%밖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미지의 땅이자 어떻게 보면 금단의 땅, 우리에게 잊혀진 지도에서 삭제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곳이 있다.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잠재력을 가진 그런 기회의 땅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본격적인 공원 조성 이전에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또 함께 성장하는 용산공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리는 게 일단 먼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2018년 말에 완성된 기본 설계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그 이후에 발전시켜서 완성된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그 설계 보고서와 설계안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냥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으니까 보완하는 설계를 거쳐서 법적 용어로는 공원 조성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고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법적으로 정확하게 고시가 돼야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고 시민들도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작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또 임시 개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확산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임시 활용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뭐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고 한데 임시 활용될 때 지나치게 그 부분에 많은 돈을 쓴다든가 영구적인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임시로 쓰자는 거지 정식으로 공원 개방할 때는 그걸 없애고 다시 원래 계획이나 설계대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큰 특징이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단계별 계획, 페이징 플랜이 이 계획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계별 계획을 이제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인접한 국방부로 왔는데 뭐 그거의 성공과 실패는 추후에 역사가 평가할 일이겠지만 기왕에 그렇게 됐다면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국방부도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쪽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용산공원 이쪽 용산의 여러 다양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경계부가 용산공원 서쪽이고 가장 도시적인 영향력이 강한 곳이 그쪽인데 그 가운데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용산공원과 그 넘어서의 용산의 도시 조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 역시 공원으로 통합해서 설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제안하자면은 이게 국가가 진행하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조직 같은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에 보면은 추후에 용산공원 관리센터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용산공원청이든 아니면 뭐 용산공원 공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든가 해서 책임지고 지금부터 설계 과정부터 공사 과정, 그 이후에 관리, 그 이후에 공원의 경영 같은 것들을 쭉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시민 참여의 기회가 늘 보장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용산공원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지만 저는 단순하게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현재에 두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 두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백이라는 가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빈 곳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자본주의 도시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여기다 뭔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계속 용산공원 안에 무엇을 짓고 싶어하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계속 조금씩 이 땅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여백이다. 특히 미래를 위한 여백이다라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 같은 것들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여백이다라고 힘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